두 번째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학문을 왜 하는가, 우리가 연구를 왜 하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책이 90페이지에서 90, 한 5, 6페이지까지 쭉 길게 나와 있는 학문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글에서 제가 주요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도대체 학문은 실천적 개인적 삶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대답을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학문의 소명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 읽어볼게요. 학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외적 사물과 인간 행동을 계산을 통해 잘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적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고의 방법, 사고의 도구 및 사고를 위한 훈련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고의 방법을 아는 거고요. 사고의 도구와 사고를 위한 훈련들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자들은, 여기서 우리 학자라는 말은 이제 교수님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명료성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는데,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예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들었던 어떤 한 수업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촘촘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의 수업에 제가 어떤 내용을 발제를 해서 쭉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발제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 이렇게 쭉 훑어가시면서 설명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어 가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의 어떤 틀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은 그게 굉장히 촘촘한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측정하고 계시다는, 사고의 틀과 그런 사고의 흐름을 이렇게 측정하고 따라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은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고 그리고 깊고 측정하는 자가 촘촘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읽고 공감이 가면서 그 교수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아마 어떤 교수님에게서는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시구나. 이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교수님과의 대화, 그런 교수님에게서 배우셔야지만이 어떤 사고의 명료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여기선 그 교수님, 학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안이 되는 가치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이러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만일 사람들이 이런 또는 저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 입장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그렇지만 그 수단 자체가 아마도 당신이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인 현안들 있잖아요. 그런 현안들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설명을 기다리죠. 그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점들을 명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맥락을 설명하고요. 이런 사안에서 어떤 입장들이 있는가, 그리고 각 입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고 좀 답답했던 게 시원하게 해소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분들의 느낌이라든지 뭐 그분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사실 그리고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경우라고 했는데요. 수단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각과 동떨어진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특정한 목적과 그것의 실현에 불가피한 수단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지금까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로는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단과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 수단을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정당화하지 않느냐. 진정한 교수라면 그 선택의 불가피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직면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원한다면 경험상 그 목적의 실현에 수반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인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멘토들의 강의를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작업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따르지 않는 거죠. 목적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미루고 있다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걸 직면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멘토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수다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학문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수님들에게 바라는 점도 이런 점이어야겠지만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 경지 또한 이러한 경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